비하인드 스토리. 방송의 열풍으로 이산가족 찾기 노래 또한 공전의 인기를 누리게 되는데, 주제곡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는 커다란 히트를 치게 되었고, 그 주제곡보다 더 히트를 쳤던 곡은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였다. 당시 무명 가수였던 서른도는 이 한 곡으로 일약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는데, 방송 기간 동안 잃어버린 30년을 무려 1000번이나 불렀다고 하니 실로 대단한 인기였던 것이다. 아버님, 어머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또 방송의 영향이 어찌나 컸던지 당시 최고의 유행어가 맞다 맞아 얼마나 고생했나 일 정도였다. 10만 번 넘게 이산가족을 소개하면서 여러 해프닝도 발생했는데, 그 중에는 접수를 하러 왔다가 공개홀에서 바로 만난 사례도 있었고, 서로 가족을 찾으려고 방청객에 나란히 앉아있다 만난 경우도 있었고, 어떤 쌍둥이 형제는 KBS 현관에서 우연히 만나 한눈에 서로를 알아보기도 했다. 해외 교포 중에서도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경우가 덜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맞아 하며 한참을 얼싸안고 울다가 나중에 신상 명세가 틀린 것을 알고 아닌데? 하며 멋쩍게 돌아서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3번이나 동명이인으로 확인되어 결국 찾지 못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3살 난 딸을 데리고 30년을 수절하다가 늦음막이 재혼한 부인이 천신만고 끝에 남편을 찾았으나 남편 역시 재혼한 상태여서 전생에 비정함만 곱씹으며 발길을 돌린 사연도 있었다. 헤어진 혈연은 다시 결합할 수 있으나 헤어진 부부는 이미 남답니다. 한편 의외로 만난 후에 오히려 갈라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생활 수준이 비슷한 경우는 관계가 유지되지만, 가족 중 한쪽이 재혼을 했거나 극빈층으로 떨어진 경우는 오히려 집안 문제가 커져서 연을 끊는 경우가 많았던 것임. 30년 뒤에서야 본물이 터진 이유.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든다. 전쟁이 끝난 지 30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왜 갑자기 이산가족 찾기에 본물이 터졌던 것일까? 먼저 한국전쟁을 돌이켜보자. 3년간의 전쟁으로 3,400만 명 이상이 사망했는데, 이는 남북한 전체 인구의 적게는 10분의 1, 많게는 8분의 1이었다. 또 그 어떤 현대전보다 민간인 사망률이 높았던 전쟁으로 사망자 중 80%가 민간인이었다. 오죽했으면 전쟁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어봤던 윈스턴 처칠이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 내가 74살 먹도록 한국전쟁처럼 유혈참극이 심하게 일어난 곳은 본 적이 없다.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자체로가 복이었고, 이산의 슬픔을 크게 받아들일 사회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이 이산가족의 수만 1천만 명을 헤아렸고, 난민의 수도 500만 명을 넘어 남북한 3천만 인구 중에 온전한 사람들은 절반도 안 됐다. 그러니 이산을 특이하게 받아들일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전쟁통에 안 그런 사람도 있나? 또 이산가족 중에는 남북으로 헤어진 경우도 있어서 이념의 문제와도 결합되다 보니 쉽게 끄집어낼 얘기가 아니었다. 뭐 부모님이 이북에 있다고? 그래서 너 혹시 빨갱이야? 점점점점점점. 여기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했고, 정부에서도 전후 복구 사업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또 60, 70년에는 산업화라는 당면 과제로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산가족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피부치조차 가슴 속에 묻고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그러다 30년이 지난 1983년에 본물이 터졌던 이유는 다름 아닌 컬러 TV의 보급에 있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신문사 등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벌이거나 일간지를 통해 사람 찾기 광고를 내는 경우도 있었지만 문맹률이 높았던 시절이라 생각만큼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당시의 신문은 국한문 혼용이어서 또 활자 매체의 한계와 세월의 무게로 인한 잊혀진 기억 등으로 커다란 효과를 거두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얼굴의 작은 점 하나까지 잡아내는 컬러TV 수상기의 급격한 보급에 힘입어 뜻하지 않았던 감격과 감동을 터뜨렸던 것이다. 그리고 1983년 그해 여름 대한민국 전역을 후끈 달아오르게 했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은 그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10월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게 되었다.